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남마기티입니다. 이어서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 수행법과 수행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얀마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얀마라고 들어볼 때 요새는 좋지 않는 소식들이 많이 듣고 있죠. 사실 미얀마가 아주 훌륭한 국가고 불교로서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요새 와서 너무 안타깝고 다들 한 번쯤 울컥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미얀마가 또 원래대로 들어가고 또 자유로운 나라로 민주주의 나라로 활동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그 미얀마와 스리랑카 그리고 태국 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사실 산자부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산자부 불교 전통을 그대로 다루고 그대로 서로 교류하면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저도 스리랑카의 미얀마 전통을 갖고 있는 전파에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도 있고 스리랑카가 미얀마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 이 두 나라가 아니면 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위기 상황을 일어나면서 비국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나라 간에서 교류를 하면서 비국예를 주고 받고 이렇게를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식민지로 인해서 불교 비국의 전통이 사라지는데 다시 미얀마 가서 태국 가서 이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얀마 가서 미얀마의 라만야라는 지역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런 정통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얀마의 아마르푸라라는 지역에서 불교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르푸라 전파 이런 식으로 해서 스리랑카에도 두 전파가 미얀마인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얀마 스님들, 스리랑카 스님들 그리고 태국 스님들 만나게 되면 어떤 대화를 할까, 어떤 언어로 얘기할까 이런 게 되죠. 이제 요새 와서는 사실 미얀마 언어 다루 있고 태국 언어가 다루 있고 스리랑카어가 다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언어로 할 수는 없죠. 요새는 다 영어로 하게 되죠. 근데 한국에서 만나면 한국말로 하게 되는 거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옛날에는 그 영어도 없었을 때는 어떤 대화를 했을까? 그때는 스님들께서 빨리어라는 언어로 대화하셨다고 합니다. 그 빨리어라는 거는 부처님 원음 가르침 그대로 옮겨져 있는 언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스리랑카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1차, 2차, 3차 결집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빨리어로 독송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언어가 빨리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발리어를 우리가 기원전 1세기에 스리랑카에서 배급경으로 기록된 거고 그 기록된 것이 미얀마로 넘어가면서 태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서로 간에 빨리어가 불교 국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리어 전통을 이어갔던 또 핵심적인 나라 중에서 하나는 바로 미얀마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스리랑카보다도 또 미얀마가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라는 우리가 단어를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스리랑카 스님들이나 이렇게 고대 스님들이 머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머마라고 말하는 한국은 대부분이 머마족이었기 때문에 머마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실 스리랑카에는 싱갈라족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싱갈라, 그 싱갈라여, 헬라여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도 따이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태국이라고 안 하고 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영어로 할 땐 타일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이 이 민족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을 부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미얀마로 얘기했지만 미얀마에도 사실 여러 조선민족들이 함께 같이 살고 있는 나라고요. 이 미얀마에는 사실 5개 국경을 주고 있거든요.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라오스, 태국, 중국까지 이렇게 여러 국경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국가 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일으키는 상황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이게 불교 국가들이다 보니까 서로 교류도 서로 주고받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미얀마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또 황금의 땅, 이거 이제 수아르나 무미라는 말을 쓰거든요. 또 황금의 땅, 그리고 불탑의 나라, 그 명상의 나라 이런 말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단어들을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는 바로 불교랑 관련 있구나, 그 불교 나라구나. 이래서 우리가 불교 국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 미얀마를 불교 상황이 어떻게 됐고 불교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는 전파가 8개 전파가 되어 있거든요. 8개 전파고, 그리고 거기에서 18세기 후반 때쯤에 수담마라는 전파가 생깁니다. 지금이 9개 전파 중에서 수담마 전파가 아주 제일 큰 전파로 출가자가 90% 정도는 그 전파에 속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전파 간에는 교학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어떤 중요한 건 계율을 얼마나 엄격하냐 엄격하지 않냐 이런 게 좀 차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이게 47명 구속된 47명으로 구속된 미얀마의 그 스님들께서 국립 승가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져서 거기에 승가라자라는 이제 어떤 스님의 왕, 승가라자, 승가의 왕으로서 스님을 뽑게 됩니다. 그 미얀마와 태국에서는 승가라자 계통이,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까지 되어 있는데, 스리랑카는 사실 승가라자가 역사적으로 한 명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태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시대에서 승가라자 그 스님을 생겼는데, 그런 이제 주직을 생겼는데, 그 이후에는 스리랑카는 존정 스님이라는 그런 전통으로 전파마다 존정 스님 한 분씩 계시면서 그런 이루어지고 있고, 승가라자라는 계통은 승가의 왕이라는 이름은 그런 위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불교 간에 같으면서도 뭔가 이런 문화적이나 전체적으로의 차이점이 생겨서 그런 산자불교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교가 어떻게 미얀마로 전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몇 가지 전설이 있는데, 고살라 왕국이 우리가 알다시피 석가완족을 멸망하게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멸망하게 하는데, 그때 고살라 왕국에 그 압박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석가족들은 미얀마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미얀마로 도망와서 그 미얀마의 도가웅라는 이제 그 왕국의 남은 일부 분들과 합쳐져서 왕국을 다루 2차로 왕국을 만들었다. 이런 소설이 이제 전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최초의 불교 왕국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500명의 스님들 모시고 미얀마로 오셨는데 미얀마에서 아난다 존자한테 이런 말을 하셨대요. 앞으로 나의 말씀은 이 미얀마 땅에서 오래오래 전파될 거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얀마인들은 이 말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미얀마 불교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도 스리랑카 첫 번째 그 왕으로 되시는 인도에서 넘어온 위자야 왕은 바로 석가족에 속한다. 그리고 그 석가족의 진족으로서 나타나는 이 위자야 왕으로 인해서 스리랑카 싱갈라 민족이 시작했다라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스리랑카에도 이 부처님 말씀이 오래오래 머물 거라 이런 발언을 부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설들이 들어다 보니까 이 불교 국가로만의 어떤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오는 거는 우리가 미얀마라고 할 때 미얀마라고 어디 가야지 어디로 선지서를 해야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거 하나는 바로 그 셰다곤 파고다를 생각납니다. 황금으로 파고다가 만들어졌죠. 그러나 셰다곤을 딱 이제 생각나는데 이 셰다곤 파고다를 만들어지는 전설을 다 들어보면 원래 부처님께서 선도하셔서 모리스나마로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서 다파수 말루카라는 두 사업가들이 부처님 만나러 오는데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이제 앉아 계실 수 있는 차를 갈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들어가실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뭔가 기념품 하나 주십시오 이런 말씀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머리를 만져서 머리카락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업가들은 그걸 갖고 미얀마로 가서 미얀마의 셰다곤 파고다를 만들었다 이런 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전설은 뭐냐면 이 두 분이 머리카락을 갖고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북쪽에 답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산 미얀마와 스리랑카 이런 이야기들이 겹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지고 있어서 한쪽으로 보면 서로 교류하면서도 조금 이제 경제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듣고 그 다음에 그만큼은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믿고 싶은 민족들이라는 것은 느끼게 됩니다. 더가 저기 중요한 거는 이제 스와르나부미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죠. 우리 얘기했죠. 황금의 땅. 근데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일 때는 바로 아소가 왕을 인해서 제가 저번 강의 때 9개 국가에 전파하셨다고 했죠. 법을 전파하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9개 국가 중에서 하나는 바로 미얀마라고 황금의 땅 스와르나부미라고 그때는 미얀마, 버마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스와르나부미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또 겹치는 거 뭐냐면 태국에서도 똑같이 스와르나부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나 우따라라는 그 두 스님께서
이 수완나부음이 오셨는데 그 미얀마에서는 미얀마라고 얘기하고 태국에서는 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 공항에 가면 그 수완나부음이 공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태국과 미얀마 이런 식으로 서로 갈라져 있는지 같이 있었는지에 대한 한번 역사적인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서로 간에 이 불교를 받아들였던 과정이 비슷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마하비하라 전통을 얘기했죠. 마하비하라 전통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석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석서가 만들어질 때 주석서가 거기 무더고사라는 큰 아주 훌륭한 인물이 스리랑카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무더고사 스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주석서로 남겨 있는 그 전정도론 위수디 마가라는 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위수디 마가라는 이 책은 전전도론이라는 것은 불교 산자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책으로 나와 있고 그 이 책을 갖고 논쟁을 하시는 그 스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지금 세계적으로 불교학에서 아주 위대한 지금 말로 얘기하면 논문이 위대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이분이 오시는 것은 바로 싱갈라로 있었던 주석서를 빨리어로 번역하는 과정으로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힌드 장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빨리어를 주석서라 이런 것들 싱갈라어로 번역하게 된 거고 다시 이분이 오셔서 5세기에 불교 이 주석서를 빨리어로 번역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수디마가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행 방식이 바로 위수디마가 전통에서 위수디마가 책에서 나오던 수행 전통이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이 책이 아주 훌륭한 책으로 얘기가 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논술을 보고 있지만 미얀마에서는 어떤 경전에 속하는 만큼의 아주 훌륭한 책이고 무더고사는 아라한으로 보는 과정도 미얀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칸나일랄 하스라라는 학자들은 무더고사 스님은 미얀마 출신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도 원래 이제 그 학자들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의 믿음은 인도에서 스리랑카 넘어왔다 이런 거거든요. 일단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전설을 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제 저 불교 간에 서로 기울이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더고사 스님의 이 전전도론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미얀마 불교가 더 바뀌는 과정으로 되기도 하고 지금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 불교는 바로 전전도론 중심이 됐던 미얀마 불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 다음에는 미얀마 불교의 불교 역사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왕자들이 불교를 지금까지 지켜오는데 어떤 도움을 줬냐 이런 것도 보고 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의 서로 기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도가운 왕조를 얘기했죠. 그분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도가운 왕족이 있었다고 하고 버마족 불교는 사실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1세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대가 일어나는 데는 모건 왕족 시대가 일어나고 거기는 바로 그 산자부 불교가 핵심 불교로 받아들이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산자부 불교가 아주 활발하게 발전된 시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얀마의 힌두교라든지 대선불교 이런 쪽으로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런 불교도 있었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 보고 있는 산자부 불교는 바로 미얀마의 그 보건 왕조 시대의 큰 역할을 인해서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그 스리랑카로 군부를 하러 미얀마 스님들이 가십니다. 만약에 미얀마에 어떤 위기가 생기면 스리랑카로 가고 스리랑카에 어떤 위기가 생기면 미얀마로 오는 그런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그 산자부 불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제 변함없이 내려오는 거 전통이 지켜올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리랑카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포론나루아라는 시대인데 거기에 바라크럼바우라는 왕이 계셨고 그 시대에 이 두 나라의 교류가 어마어마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스리랑카에서 그 발리어 군부와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경전을 다시 가지고 와서 미얀마에 기증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미얀마 스님들이와 스리랑카 스님들이 보면 스리랑카 스님들은 교학을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미얀마 스님들은 대부분이 아비다르마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다르마에 뛰어나신 스님들이 바로 미얀마 스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스님들은 이제 경전을 중심으로 뛰어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미얀마 스님들은 명상을 좀 아주 전혹하게 그 다음에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오직 교학을 중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학을 할 때 명상이나 아비다르마를 공부하러 미얀마로 가고 경전이나 주석서나 논서나 이런 거 공부하기 위해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리랑카로 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산자부 불교는 서로 나라의 어떤 관계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강 왕 시대가 이제 몽골 종량의 멸망을 하게 됩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몽골 식민지도 받게 되고, 근데 다시 13세기쯤에 몽골 군인들이 이제 물러섰습니다. 물러서서 다시 미얀마 중부 쪽에 그 산 쪽에 한 이제 잉향 왕조와 그 다음에 남부 쪽에는 모가 왕족이 다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교 기울을 시작하고 불교의 어떤 정통을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몽골 시민지가 되면서 또 산자 불교의 어떤 그 세력이 많이 없어지면서 다시 이분들이 스리랑카 14세기 스리랑카로 가게 됩니다. 많은 대중들과 스리랑카 가시게 돼서 다시 대사바 마하비하라 전통에서 비구계를 받게 됩니다. 비구계 구족계를 받게 돼서 구족계를 받아서 다시 미얀마로 들어와서 그 이제 산자부 전통을 시작한다고 했다고 이제 말씀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가 이어서 결국 태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이런 세력의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이어서 이러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도 나오면서 그리고 불교의 어떤 이제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지만 근데 그 전통은 끊기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진을 그분들이 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리랑카에서도 영국 시민지와 서양 시민지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구계를 사라지게 됩니다. 비구계를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미얀마에서 불교를 스리랑카로 전파되게 됩니다. 바로 18세기에 전파하게 되는데요. 전파하게 되면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얀마 전통 불교를 스리랑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단 이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거는 바로 오자기열집이 열리는 겁니다. 산자부족에서 오자기열집이 생기면서 빨리오 3장은 3년간 독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리랑카 스님도 참가하고 미얀마 스님도 참가하고 3년간 경전을 경장 율장 논장까지 독송하게 되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시민지나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파괴가 됐던 불교 전통이 다시 살아남게 되는 것은 이 계열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미얀마가 이거 끝나니까 다시 일본의 영향권 아래 이제 일본 식민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미얀마가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1945년도에 다시 독립을 됩니다. 독립돼서 결국 완전한 독립은 1948년도에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불교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훌륭한 이제 시기가 일어나는데 6차 기열집이 일어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이 불교적으로 일어났던 산자부적으로 일어났던 마지막 기열집이 바로 6차 기열집인데 이 6차 기열집은 바로 1952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마하시 샤야도와 그 스리랑카의 훌륭한 시인들이 같이 참가해서 이 독성을 경전 독성하게 되면서 이 산자부 불교를 다시 살아남는 그런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전통을 지켜오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 미얀마는 계속해서 그 이후에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책으로 1960년대부터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는 시간을 멈춘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도 굉장히 약해지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서도 이 미얀마 스님들이 그 존지는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미얀마가 불교에 있어서 단단한 나라로 나갈 거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미얀마와 그 미얀마의 어떤 시민주의 자체와 그리고 국제적인 기여루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부터는 산자부 그 수행 전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라고 하면 수행의 나라, 명상의 나라 이런 얘기 한다고 했죠. 수행 전통을 말하면 산자부에서는 사마타, 위파스나라는 두 가지 수행 전통이 있습니다. 그 사마타는 선정 수행이고 위파스나는 알아차림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여서 집중하는 과정이 사마타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전전도령에 나오는 그 40개 그 이제 사마타 수행 주제로 우리가 감마타나라고 하거든요. 그 40개 주제로 해서 사마타 명상을 집중 명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파스나 수행 명상은 니가니카에 나오는 산염대경에 나오는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에 나오는 심수심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몸, 느낌, 마음, 법의 네 가지가 반복해서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차림 명상으로서 오늘날까지 아주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남방의 이 전통은 명상 전통은 바로 미얀마에서 다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림하게 되는데요. 내가 20세기에 이 세계에서 일어났던 아주 훌륭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위파스나 수행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파사나 수행 전통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50년 전에는 스님들 중심으로 스님들만 이 명상을 하게 됐는데, 근데 50년 이후부터는 그냥 20세기부터는 사실 제가자들 유행됐고, 제가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명상을 하게 되는, 그것은 사실 미얀마의 마하시아 전통, 레디 사야도 스님들한테 그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신적인 세계가 마음의 공부 세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스트레칭 하는 만큼의 일상생활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수행 전통을 알고 체험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에 좀 변화가, 행복이 또 되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상 전통이 미얀마에서 일어나는데, 하나 마하시아 사야도 명상 전통과 레디 사야도 명상 전통인데요. 사실 마하시아 사야도 그 위파사나 전통이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름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 이 전통이 바로 마하시아 사야도의 스승님 민군사야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사념 대경에 중심으로 해서 심서심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파사나 전통, 위파사나 수행이 이제 만들어게 되는데요. 사실 마하시아 사야도는 그때 20대였습니다. 20대인데 본인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기확을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경전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경전만으로 기확을만으로는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대념적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데 민군사야도가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 들어서 이 강의를 들어서 공부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4개월간 그 스님 앞에서 공부를 하셔서 결국 본인의 그 고향인 그 세이쿤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 마하시 사야도가 명상을 가르치는 분은 기확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1944년에 그 855척에 해당하는 위파사나 수행법에 대한 책을 미얀마로 쓰게 된 거죠.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죠. 그리고 1949년도에 마하시아 신타에서 명상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제가 하시면서 오늘은 사실 그 스리랑카, 태국, 그 다음에 한국 비롯한 많은 불교 나라의 이 마하시아 사야도 수행 방식이 유행하고 그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시아 사야도의 수행 방식에 세 가지 특징법이 있는데, 첫째는 자손할 때에 호흡에 동방되어 생겨나는 이제 복부의 움직임을 1차적인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자손과 행선을 하면서 명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 명상이라고 우리가 자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손은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4시간, 6시간 자게 되면 나머지 움직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움직이는 시간들이 사실 하나하나씩 내 몸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 마하시아 사야도가 이 명상을 만들으셨는데요. 마치 춘평에 걸린 황자처럼 천천히 이제 동작씩 한 동작씩 움직이는, 그러면서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자손 시간이 1시간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전 시간도 1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 걷기 명상을 요새 많이 합니다. 걷기 명상. 걷기 명상 그러니까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산책을. 요새 뭐 더우니까 그 밖에 저녁 때 산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걷기 명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너무 어려운 거는 아니고 왼발 오른발에 왼발 오른발 왼발이라는 인식을 제가 이제 내 정신에서 내 마음에서 보는 거죠. 왼발 그러면서 들으면서 왼발로 내가 들은다. 그 다음에 놓은다. 그 다음에 바다에 닿는 네 가지 자리를 한번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는 거 아니라 이 행동 하나하나씩 하면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처음 하실 때는 왼발, 오른발로 한번 알아차리면 이제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단계로 나머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걸어가시면서 나는 가끔씩 5분, 10분 정도는 왼발, 오른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전통으로 해서 걷기 명상을 바로 마하시아 자야독에서 자성을 1시간 하면 1시간은 걷기 명상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지도법입니다. 사실 이 매일매일 내가 하는 수행 경험이 일기를 쓰고 지도법사랑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을 마하시아 자야독에서 그걸 하시라고 그렇게 하셨고, 근데 너무 맨날 그걸 쓰고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고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었는데 그런 논란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러한 지도법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또 명상 효과가 알아차림 효과가 높다. 이런 반응도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마하시아 자야독 수행 전통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은 없고 최소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수행센터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시아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외국에 대한 배려이라고 합니다. 번역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 위한 이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명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전통에서 남방 전통에서 아주 또 유명한 수행 방식 하나는 레디 사야도의 가르침입니다. 원래는 레디 사야도라고 할 때 스님께서는 명상가보다는 교학을 준수하셨다라는 적으로 이제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이 미얀마 갖고 있는 모든 수행 전통은 바로 레디 사야도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을 준수해서 만들어졌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코엔카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지금 와서 유행한 이제 선정 수행 중심에 하던 수행자가 스승인 우파퀸과 그도 바로 레디 사야도의 수행법과 많이 비슷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디 사야도 수행법에는 호흡에 중심을 해서 호흡을 대한 관찰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향을 받았던 제자 술룬 사야도는 아주 호흡이 아주 직접적으로 호흡을 강하게 하는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과정이 강하게 하시면서 거칠게 숨을 들으시고 내쉬면서 코끝의 감각을 관찰하는 그분이 50분 정도 그렇게 명상하시고 그 다음에 50분 이후에는 호흡을 멈추고 전신이 감각을 관찰하는 위파사나 명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독자적인 명상을 하셨던 분이라는 이제 주장다시고 이분이 제 출가하기 전부터 호흡 명상이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명상 중에서 유명한 명상이라고 바로 고엔카의 스승 만들었던 이제
우버킨 수행 전통인데 거기에는 사실 12일간 정도는 명상을 하고 그런 걸 하시면서 호흡을 중심으로 이제 선정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파스나를 닦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레디 그 사야도의 전통에서 이어받았던 더 중요한 인물은 바로 모곡 사야도의 수행 전통입니다. 모곡 사야도 수행 전통은 수행뿐만 아니라 아비다르마를 중심으로 둔 수행 전통이었습니다. 아비다르마 불교를 아비다르마를 가르치면서 명상을 시키는 거거든요. 1시간은 아비다르마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명상을 그냥 배우는 건데 명상만 하다가 이 부처님 말씀을 아비다르마 같은 가르침을 물으면 캐치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이 모곡 사야도는 아비다르마 중심이었던 그리고 12연기와 아비다르마 중심이었던 명상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아비다르마와 12연기에 대한 정확히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미얀마의 수행 전통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레디 사야도가 사마타로 공부를 하셔서 위파사나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하시아 전통에서 순수한 위파사나 수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 전통이 모두 남방권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미얀마는 한산 수행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 수행 전통을 인해서 이제 어느 날까지 이 우리 그 부처님이 얘기했던 깨달음의 세계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훌륭한 나라의 그 수행 방법인 전통 수행 방법을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